이 컬럼버스에서 컬럼버스 것만을 할 거는 아닌데 그래도 컬럼버스가 한국어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레커멘드를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컬럼버스를 가지고 해서 하다가 만약에 컬럼버스 아닌 다른 회사들하고 좀 비교할 게 있으면 제가 비교도 해드릴게요. 이제 컬럼버스에서는 지금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물론 당연하게 영어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이 자료는 캘리포니아하고 캘리포니아를 벗어난 타주하고 자료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웹사이트에서 오를 하실 때라도 꼭 캘리포니아용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뭐 난 레지던이다. 그런 경우에 엘리언은 아니고, 그러니까 타주에 있는 손님의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만 다른 점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캘리포니아에 나와 있는 손님용, 이건 손님한테 주는 자료니까 손님용 브로셔에 대해서 에이전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첫 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생 동안 생명보험금 지급.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이걸 보면서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내가 굉장히 어정띠구나. 그게 번역이 사실 직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영어도 보고 저기를 해요. 그다음에 생존보험금, 라이프 플러스 보험 혜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위에 거를 한 단을 보면 평생 동안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커버리지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타임 커버리지.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커버리지라는 소리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죽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저기는 거예요. 종종 생존보험금으로 알려진 라이프 플러스와 같은 선지급 사망보험금, 선지급 사망보험금. 그래서 그러니까 선은 미리 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미리 지급된 사망보험 이런 금이라는 소리죠. 오케이? 특약, 이게 라이더라는 소리예요. 피보험이 사망하기 전에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불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불치병, 만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살아있어도 어떤 돈을 쓸 수 있다? 사망수혜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조기 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수혜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수혜금이 아닌 캐시밸류, 그러니까 적립구자에 있는 돈을 꺼내 쓰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리빙 베네핏은 적립구자에 있는 돈이 아니고 사망수혜금을 미리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있었던 케이스, 지금 보험이 나왔어요. 약관이 나오고 6개월 안에 크나큰 병이 발병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캐시밸류는 얼마 쌓였겠어요? 6개월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쌓여, 별로 쌓여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캐시밸류가 안 쌓여 있는데도 한 14만 불 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고 그러고서 그분이 계속 살았으면 좋은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2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니까 또 한 6만 불 정도가 또 사망수혜금으로 나온 경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살아 있어도 보험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죽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노 선생님의 표현을 이해하자면 아프면 아픈 대로 돈이 나오고 죽으면 죽은 대로 돈이 나오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래 살면 장수보험이라고 해서 돈을 꺼냈을 수 있고 캐시밸류에서. 그러니까 살아도 돈을 받고 죽어도 돈을 받고 중간에 아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지금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아팠으니까 돈을 받아 쓰는데 그러면 아파서 받은 거니까 이거는 꼭 의료비로 써야 되느냐, 이거를 꼭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간병인한테 돈을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나 한 번밖에 없는 여행비 지출 이렇게 나니까 한 번 남은 거 이제 여행 갈 기회가, 그런 사람 이걸로 꺼내 써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돈은 어떤 방향으로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망금을 미리 조기 인출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 만성질환, 중병, 그 다음에 시한부. 요런 세 가지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중요한 생존보험금, 그러니까 리빙 베네핏이죠. 리빙 베네핏의 경우는 추가 보험료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건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손님의 경우, 나 이거 이렇게 쓸 거 없이 나 우리 애한테 다 보험, 그 생명보험을 남겨주고 싶어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에서 조기로 꺼냈을 수 있는 게, 미리 꺼냈을 수 있는 게 30만 불이야. 근데 난 10만 불만 필요해요. 그럼 10만 불만 꺼내 쓰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쓰든 안 쓰든 자기 마음인데 자동으로 딸려 있고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 그러니까 미리 따쓴다는 거죠. 어떤 거를? 사망 수혜금을 미리 따쓴다. 그러니까 뭐 이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나 영수증 필요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요 말이 굉장히 재밌죠. 많은 경우에 이 보험금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소리예요. 물론 뭐 IRS가 돈을 받겠자고 덤벼들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세법으로 따졌을 때는 세금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건 융자잖아요. 뭐에 대한 융자? 사망 수혜금에 대한 융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또 보험이잖아요. 사망 수혜금은, 보험금은 세금을 내질 않아요. 제가 그 설명을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 나서 2만 불 내 손해봤어. 2만 불 보험회사에서 줬어요. 그럼 그 2만 불에 대해서 세금 보고하냐면 안 하죠. 왜?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손해배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 만큼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거죠. 요게 지금 그 어떤 경우에 라이프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 그다음에 이 리빙 베네핏이라고 부르는 이거를 라이프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어떤 상황이냐면 중증 질환. 그러니까 중증 질환이란 특약을 가입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받은 질환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캘리포니아의 경우예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허락이 났냐면, 그 컬럼버스 상품의 경우엔 치료 안 하고 그냥 6개월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병은 다 중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데피니션이 브라드한 거죠. 이게 타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specify medical condition. 그러니까 특별한 병명이 지명이 돼 있어요. 이 컬럼버스의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전에 기억나시죠? 스칼러라고 기억을 했어요. 스칼러. 그러니까 앞자만 따져서. 스칼러이라고 저는 스펠을 쓰면 SCHOLAR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만 벗어나면 대부분의 다른 주들은 스칼러로 저기 돼요. S는 스트로크, 뇌졸중, C는 캔서, 암, H는 하트어택, 심장질환, O는 organ transplant, 그 굉장히 중요한 장기 이식, 그 다음에 L은 life support, 뭐 이게 지탱해주는 뭐가 기계가 저기 돼야 되는 부분. A는 AIDS, 그 다음에 R이 renal failure. 그러니까 renal failure란 말은 다른 말로 kidney failure.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졌을 때. 요 경우에가 대부분 해당이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스칼러로 사용을 안 하고 6개월 동안 방치하면 큰일 날 수 있는 병. 이렇게 지금 저기가 박혔어요. 이게 캘리포니아가 다른 거예요. 타주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만성질환. 만성질환은 6가지 중에 2가지를 못하는 경우. 6가지 중에 2가지를 못하는데 그 상황이 90일 이상 됐고, 그래 90일이 돼야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컬럼버스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의사의 판단으로 계속 갈 거라는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어메리터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 90일만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럼 6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6가지를 뭐냐면은 ADL이라고 해요. Activities of Daily Living.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하는 일들. 일상 생활에서 하는 일들을 이게 저기 소셜 시큐리티에서 저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ADL 중에 2가지 못하면 토럴 디서빌리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가지를 뭐로 따지냐면 제가 그래서 6가지를 어떻게 외우는 게 제일 좋겠냐.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딱 생각을 하면서 저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화장실에 갑니다. 토일레팅. 그렇죠? 화장실에 가요. 그리고 일을 봐요.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뭐를 하죠? 목욕을 해요. 세수로 끝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기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해요. 응? bathing. 목욕을 하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하죠? 여기 또 나체로 또 밥을 먹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늘었네. 응?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옷을 입어요. 옷을. 오케이? clothing, dressing.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밥을 먹죠. eating.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움직여요. 밖으로 나가죠. transferring. 그럼 5가지예요. 6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5가지에서 그럼 빠진 게 뭐가 있어요? 6가지는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화장실 안에 있으면 뭘 해야 돼 우리가?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을 수 있는 그것도 사실 큰일이 저기잖아요. 노인도 그거 참지 못하면 사건도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 있어.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요게 6가지예요. 그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나 혼자 힘으로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지 능력이 없어진 사람들. 내가 누구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오케이? 냉장고 앞에 그냥 마냥 서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그러니까 치매나 이런 것으로 와가지고 이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알츠하이머, 뭐 디멘시아 이 경우도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치병. 불치병은 의사의 진단에서 1년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경우가 불치병이에요. 이런 3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경우, 3가지 중에 1가지만 발생을 하면, 1가지 이상이 발생이 되면 생명보험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라이프 플러스라는 게 이름이에요. 안 부르죠. 그렇게 안 부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저는 그 브로셔를 볼 때 제일 열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인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쬐그만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옛날에 그 내셔널 라이프에서 왔던 브리트니, 지금 또 한 번 오고 싶다 그랬는데 그 브리트니가 트레이닝을 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Bold print give it, fine print takes it away. 그러니까 bold print가 준 거를 fine print, 쬐그만 글씨가 다 뺏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렇게 저기를 해서 인용을 해서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쬐그만 글자를 자주 봐요. 쬐그만 글자에 뭐가 나와 있는지. 1.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지급 보험 상품의 보험금 수령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보험회사나 보험 의뢰인, 우리는 세금 전문가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법으로 보편적으로는 이거 세금 안 내도 되는 건데, 혹시라도 어떻게 될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보험회사들이,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이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그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약은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당사는 선지급에 대해 최대 250달러 주별로 다룰 수 있으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선지급은 사망 보험금에 의하여 담보된 유치권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망 수혜금에 대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망 수혜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선지급은 매년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잘 크게 안 써 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종목별로 공부를 했죠. 이자가 어떻게 계산이 그러니까 매년 이자가 계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매년 이자 내려면 나 안 하고 말지.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보험회사는 어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이 돈을 언제 줘야 될 돈이었냐면 그 사람이 죽어야 줄 돈이었어요. 죽기 전에 줬어요. 근데 만약에 죽기 전에 줬는데 이 사람이 2년 후에나 죽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2년 동안 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자를 찰지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자율은 보험료의 해약 반환금에 따라 결정하며 주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캐시밸류에서 나온 거는 조금 이자가 싸고 사망소액금에서 나온 거는 조금 더 비싸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8%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8%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다 죽어가는 사람 돈 8%에 빌려줄 때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못 찾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보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치권 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 있다는 그 부분 룸이 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이 비용을 리빙 베네핏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비용을 조금씩 변동할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3번 특정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Life Plus 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Life Plus 특약 가입 자격이 없는 피보험자는 이게 지금 Accelerated Death Benefit Plus Rider 혹은 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 중에 하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뭐가 없어지냐면 이 chronic illness, 그러니까 만성질환하고 critical illness 이런 게 없어지고 그냥 터미널 illness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다른 회사의 경우에 지금 어메리터스를 제가 조금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메리터스의 경우는 테이블 D, 그러니까 테이블 4까지는 어로메릭 무조건 다 준다고 지금 제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지금 케이스가 벌써 2케이스예요. 테이블 C, 테이블 D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건 재보험에서 연락을 했더니 테이블 C하고 테이블 D를 주겠다. 하지만 이 크로닉 illness는 커버되지 않는다.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다른 회사 뭐 어메리터스가 됐든 내셔널 라이프가 됐든 이런 회사에다 집어넣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근데 컬럼버스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건 컬럼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엔 사망 소액금만 주고 이건 꼭 개런티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언더라이팅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4번 일본 주에서는 해당 주가 정리한 바에 따라 가쟁 기간 동안 이 라이프 플러스 액셀레이티드 데스 베네핏 라이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기간 동안이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 2년 동안은 받지를 못해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얼마 전까지는 2년 동안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 2년 동안 하는 조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타주에 가서 똑같이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주는 또 2년을 기다려야만 쓸 수 있어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에서는 해당 주가 정의한 바에 따라 두 번째 보험 계약 해당일 이후까지 만성질환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웨이팅 피리엇이 2년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보험일이 2년 뒤란 소리죠. 그때까지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해당 주에 관한 정보는 재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윤복희의 여러분. 오케이. 상품 조항 가용성 정의 및 보험금은 주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별로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나마 캘리포니아는 확실하게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으니까 세일스 브로셔로 따로 만드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면 지불 옵션 선택. 그럼 지불 옵션 선택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인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돈을 이제 받을 때 이걸 일시불로 받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옵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든 자격 충족시키는 경우 일괄 지급 형태로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무슨 소리냐면 한 번에 다 받는다는 소리. 한 번에. 그러니까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성질환 선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크로닉 illness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지불 옵션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나눠서 받는 게 있고 하나는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보면 청구 시점에서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고 이 일괄 지급으로 받거나 아니면 3년에서 10년 동안의 기간을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고 뒤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요거에 따라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리티컬 터미널은 일시불. 그 다음에 크로닉은 일시불로 받든지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로 받든지 나눠서 받든지. 오케이? 지금 일괄 선지급은 일시불 또는 매월 분할 지불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1년에 한꺼번에 받는데 옛날 다달이 주셔 그러면 다달이 받을 수도 있죠. 불치병 및 중증 질환의 경우 모든 선지급은 최초 선지급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안에 나눠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눠받는다 하더라도 1년 안에는 다 받아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만성질환의 경우 일괄 선지급이나 정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하던 얘기고, 보험금 지불 옵션은 해당 주가 정리한 바에 따라 만성질환 선지급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다 일시불로 해서 1년 안에 줘야 되는 거고, 만성질환 크로닉 illness의 경우에는 주에서 허용하는 대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사실은 손님한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는 거. 보험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생명보험료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리빙 베네핏 이 수혜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컬럼버스는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왜? 얼마 받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요. 이 계산법이에요. 근데 이제 아닌 회사들, 뭐 우리가 취급을 하니까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내셔널 라이프, AIG, 그 다음에 아니코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주냐면 줄 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몇 년이나 살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를 빼고 줘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받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컬럼버스나 요와 컬럼버스하고 유사한 게 어메리타스의 경우에는 얼마를 줄지를 벌써 딱 정해져 있어요. 산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산술 계산 방식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괄 지급의 경우에는 최소가 $500, 최대가 얼마까지, 그러니까 500불에서 얼마든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증 질환이다.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25,000불이든지 순위험 보험금의 10% 중 둘 중에 작은 액수로 가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순위험 보험금. 그러니까 순위험 보험금이라는 건 설명을 나중에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근데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death benefit, 내 사망 수혜금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 수혜금의 10%. 내가 50만 불을 들었어요. 5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근데 내가 지금 중병이야. 그러니까 중병에 걸렸으면 50만 불의 10%면 얼마예요? 5만 불.
근데 지금 뭐라 하세요? 5만 불이든지 2만 5천 불이든지 둘 중에 작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5천 불. 만약에 가입자가 10만 불짜리 들었어요. 10만 불짜리 들었으면 2만 5천 불이든지 10만 불의 10%니까 만 불이든지 둘 중에 작은 걸로 가요. 그러니까 만 불로 가는 거죠. 계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25만 불이든지 원래 보험 액수의 40%든지 둘 중에 작은 액수로 가요. 자, 50만 불로 갑시다. 50만 불일 때 25만 불이든지 50만 불의 40%니까 50만 불의 40%면 얼마예요? 20만 불. 25만 불에 20만 불. 작은 걸로 가야 되니까 20만 불. 예를 들어서 손님이 100만 불을 들었어요. 생명보험을. 100만 불을 들었으면 25만 불이든지 100만 불의 40%니까 40만 불이든지 둘 중에 작은 걸로 가야 되니까 얼마로 가야 돼요? 25만 불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좀 불만이 나와요. 너무 작지 않냐, 25만 불. 요게 좀 해소됐어요. 뒤에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불치병, 시한부의 경우에는 25만 불이든지 60%든지. 저기 아까 얘기한 대로 50만 불로 갑시다. 50만 불이면 50만 불에 60%면 30만 불. 25만 불로 갈까? 30만 불로 갈까? 그 중에 작은 걸로 가야 되니까 25만 불이 되는 거예요. 100만 불을 들었다. 60%면 60만 불. 근데 최대 액수가 25만 불이라고 했으니까 25만 불만 받는 거예요. 그럼 남은 액수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생명보험, 그러니까 사망수혜금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입자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보험 그 남은 액수가 가족들한테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뭐 AIG, 내셔널 라이프, 에이니코 이런 경우는 100%까지 다 줘요. 그러니까 100%까지 다 주지만 100%에서 이자 떼고 주는 건데 이 경우에는 손님의 경우는 뭐가 문제가요? 손님의 가족들한테 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보험이 없어졌어요. 보험이 뭐를 해줬어요? 세금의 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보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험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약관 내에서 보험 일부를 서렌더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를 해준 거예요? 융자를 해준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아직도 탄탄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린 메서시 디스카운티드 메서드 그 다른 회사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다 걸렸어 이 사람이 암이야. 의사가 암에 걸려가지고서는 거동도 못하고 그러면 암에 걸려서 거동도 못하고 의사가 6개월 남았다고 그래요. 그럼 세 가지가 다 결정되는 거죠. 중증 걸렸죠. 거동 못하니까 저기 크로닉 illness도 걸렸죠. 그 다음에 시한부까지 걸렸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걸렸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세 가지 다 골라서 먹어야 되나? 이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건이 동시에 하나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귀화가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 한 당사는 최고 최대 선지급이 적용된 가격의 사건을 기초하여 가형 일괄 지급액을 결정. 나 꼭 중국말 하는 것 같아 지금. 무슨 소리냐면 그 중에 세 가지가 저기 됐던 두 가지가 됐던 그 중에서 제일 액수가 많이 나올 걸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순위보험금은 대략적으로 기존의 사망수 채무를 더하고 야 이건 뭐 이 순위보험금이 뭔지를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위보험금은 원래 데스 베네핏 빼기 캐시밸류 빼기 아웃스탠딩 론 이게 순위보험금이에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원래 생명보험 빼기 캐시밸류 그러니까 적립구자에 들어있는 돈 그거 빼기 그다음에 지금 아웃스탠딩 뭐 저 융자 받은 게 있다든지 그런 경우 그걸 뺀 액수가 이 저기란 얘기예요. 최대 선지급액은 이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띄니까 항상 이자를 먼저 떼요. 첫 해 들어오자마자 첫 번에 이자 띄고서 계산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만성질환에 돈 나가는 방법입니다. 일시불로 나가는 건 아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정기불, 그러니까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를 하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나갈 수 있냐면 보험 액수의 50%나 100만 불. 둘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보험을 100만 불 들었으면 아까 얼마까지밖에 못 꺼냈었어요? 25만 불. 근데 보험을 100만 불 들었으면 얼마까지 꺼냈을 수 있어요? 50%니까 50만 불까지 꺼냈을 수 있어요. 50만 불까지 꺼내 쓰는데 단지 이거를 일시불로 못 꺼낸다는 거죠. 그리고 크로닉 illness는 일시불로 안 꺼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크로닉 illness에는 뭐냐면 이 롱텀 펄디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IRS에서 9,000불 좀 넘어요. 좀 여기 인플레이션 저기 돼가지고 어렸을 때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펄디움이 그 액수를 넘어가면 롱텀 케어도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나오는 돈이 그 돈 이상은 안 나옵니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도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연간 금액은 연간 IRS 일당 한 개액이 있거든. 한 300불 돼요. 하루에. 여기 이 텍스 레퍼런스 뒤에 보면 펄디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액수를 넘어가면 롱텀 케어를 받아도 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롱텀 케어가 보면 그 이상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해요. IRS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개 중 작은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한 달에 9,000불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10만 불 정도 넘게는 1년에 안 받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는 안 그러면 세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100만 불이든지 50%든지 둘 중에 작은 액수가 나옵니다. 3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누구 마음대로 3년에서 10년에 결정은 누가요? 손님이 받을 때 나 5년에 나눠주세요. 10년에 나눠주세요. 요게 지금 이것을 사용한 케이스들에 대한 뭐 진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례죠. 20만 불 인덱스 유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60세 여자 이 사람이 지금 암 진단을 받고 9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한부죠. 그래서 생존보험금을 결정. 이 여성의 지금 캐시 서렌더 발류가 4만 불. 그래서 요 액수를 계산하니까 13만 6천 불까지가 꺼낼 수 있는 액수예요. 터미널로. 4만 불 캐시 서렌더 발류 더하기 60%. 그 NAR의 60%, 순수 생명보험의 60%까지 해서 요걸 더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얼마만 꺼냈었어요? 8만 불만 꺼냈었어요. 다 꺼내도 되는데 8만 불만 꺼냈은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12만 불은 생명보험으로 남기기를 이제 사망소액금으로 남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만성질환. 지금 크로닉 illness죠. 이건 보여줘 유니버설 라이프. 그러니까 인덱스가 아닌 다른 상품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남편이 85세에 뇌졸중을 앓은 후 6가지 ADL 중 2가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총 30만 불의 보험금을 받거나 일시불로 아니면 정기불 방식으로 해서 지금 선택해서 지금 향후 10년 동안 매년 5만 불씩을 받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5만 불을 받다가 만약에 중간에 5만 불을 10년 동안 매년 5만 불을 받기로 해서 50만 불을 받기로 했는데 5만 불 1년 받고 죽었으면 나머지 45만 액수가 45만 불이 생명보험에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 지금 또다시 이해를 요구하는 게 선지급은 계속 이자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는 예시 목적을 위하면 지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증 질환의 경우 지금 75세의 중증 질환 요 경우에 이제 트래디셔널 유니버설 라이프에 지금 2만 5천 불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로 지금 올린 거예요. 그 대신 생명보험이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 생명 사망보험금. 지금 요 경우에 자녀 사망, 이거를 만약에 이자를 계산, 아까 저기 우리 서 매니저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오래 살아버리면 이자로 다 남은 돈을 갉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7만 5천 불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1만 불까지는 꾀평으로 준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5만 불을 들은 사람은 쓸 수 없고 7만 5천 불 이상을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이게 다 없어져도 이자로 다 없어져도 1만 불은 남겨주겠다라는 얘기. 지금 그 아메리타스는 저 자녀금이 10%, 데스 베네핏의 10%예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돈 주고 20%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가입할 때 저기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이거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25만 불짜리 들었다 그러면 자녀금이 2만 5천 불이 들어가니까 되는 거니까. 네? 만 불이에요, 만 불. 네, 원래부터 만 불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보험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내가 당신의 그 찾는 그 에이전트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돈을 꺼낼 때 필요한 절차. 선지급 서면 요청서.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취소불능의 수급권자 및 모든 양수인의 서면 동의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울법고보 그 베네피셔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오너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 약관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같이 하면 뭐 부부 사인도 필요하고 이런 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질환의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의학적 증거. 이게 결국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미국에서 인정하는 의사, 의료진한테서 여기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증빙 서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컬럼버스 라이프를 수령한 보험금의 발생 이자를 더하는 금액과 일치하는 보험 수익금의 양수인으로 지정하는 문서. 그러니까 그 롤이니까 꺼내 쓴 액수만큼은 누구의 권리, 누구 거다 이제부터는 컬럼버스 라이프 거다라는 증명 저기를 넘기는 거죠. 그 사인 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사인먼을 하는 거예요. 그 액수만큼은.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품도 있고 지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컬럼버스인가? 지금 1988년부터 설립된 웨스턴 서든 파이낸셜 그룹의 일부로 소속돼 있고 지금 재정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좋고 뭐냐면은 그 재정 등급이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상품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돼 있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영어 저기다 뭐 이런 이 디스클로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그 컬럼버스에다가 지금 던진 질문입니다. I have a question for you about living benefit and cash value. I understand that living benefits are lean against death benefit, and I am wondering how obtaining living benefit will affect current cash value. 만약에 캐시 밸류를 꺼냈으면, 꺼냈으는 게 아니라 지금 리빙 베네핏을 받으면 그 리빙 내 액수까지 다 써서 저기 했어요. 그러면 리빙 그 캐시 밸류가 없어지냐? 아니면 그게 이자를 계속 받냐? 그 지금 상품 그 담당자가 I confirm and yes, you will still have the ability to experience interest gain on the cash value in the policy. 캐시 밸류는 계속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꺼낼 수는 없겠지. 저당권에 있으니까. 네? 탓이란 친구가 이게 지금 저기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저기 매니저예요. 그렇죠. 요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손님이 요게 10-10-10 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10-10-10 컨셉은 어떤 건지 아시죠? 10년 동안 보험료를 불입하고 10년을 기다리고 10년 나머지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보험료 든 돈을 다 뺏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50세에 지금 건강한 남자가 100만 불짜리 드는데 보험료 많이 넣죠. 1년에 2만 6천 불씩 넣는 거예요. 그거 꽉 채워 넣는 거야. 이제 타겟만큼 집어넣는 건데
지금 26,000불을 집어넣고 이제 10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불 생명보험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더 이상 돈을 10년 넣고 안 넣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100만 불을 계속 있고 캐시밸류는 계속 자라고. 그 다음에 21년째, 그러니까 10년을 넣고 10년 기다리고선 그 다음부터는 26,000불씩을 쭉 빼쓰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다 10년 지나면 10년 집어넣고 10년 뺐으니까 그 다음에 넣은 돈이 얼마예요? 없지. 다 뺐었죠. 하지만 생명보험 아직도 63만 불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보험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계속 자라고. 캐시밸류 지금 52만 불로 쌓여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하나도 없는 거지. 따져보면 돈으로만 계산을 한다 그러면 기간이 이제 30년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컨셉이에요. 그럼 무슨 만두면 있는 거지 있는 게 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더 좋죠. 왜냐하면 캐시밸류가 잘하니까. 다른 거 AIG에 있는 거는 이제 생명보험도 없어지고 캐시밸류도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저기니까. 이제 한 가지 AIG랑 다른 거는 개런티가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돈을 잘하게 한 케이스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중간에 아프면 어쩌냐 이거예요. 아프지 않고 살자고 저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5년째를 보자고요. 5년째에 보면 생명보험이 100만 불, 사망소액금이 100만 불이에요. 죽으면 100만 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5년째 돈 필요하면 캐시서렌더 밸류가 8만 7천 불 쌓여 있어요. 오케이? 아까 순수보험이 얼마였냐면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NAR 순수보험이 89만 2천 불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ronic Illness Max Period Payment Advance에서 46만 7천 불. 오케이? 그러니까 46만 7천 불을 일시불로 받았을 수 있어요. 만약에 Chronic Illness, 그러니까는 페이먼트. 그러니까 페이먼트로 46만 7천 불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에서 10년에 나눠서. 그 다음에 일시불로 받을 땐 31만 7천 불로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일시불로 받았을 경우에 남은 자녀 생명보험은 66만 2천 불. 그럼 46만 7천 불을 받았었을 경우. 그럼 이 자녀 생명보험이 얼마예요? 50만 불. 50만 불. 절반권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티컬 illness. 이게 중증 병원에 질환이 왔을 때 10만 8천 불까지도 꺼내쓸 수 있어요. 5년째. 그리고 이 상황에 이걸 다 쓰고 죽었으면 88만 7천 불이 생명보험으로 남아있어요. 사망소액금으로. 그 다음에 터미널 illness는 31만 7천 불을 한꺼번에 꺼내쓸 수 있고 66만 2천 불이 나와요. 이제 이 경우가 아까 나온 것처럼 왜 25만 불이라고 그러더니 왜냐하면 캐시 밸류가 더해지니까 캐시 서렌더 밸류가 더해지니까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No question? 피자 왔어요. 여기까지?